안녕하세요, 리아의 재개발입니다. 오늘은 화곡일동 모아타운 354 일대, 그러니까 B영역의 예비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일동 354 일대 모아타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2년도, 23년도에는 주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주민조직화 업무와 구청과 함께 관리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총회를 통해서 PM계약이 맺어졌고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관리계획이 고시되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시행령의 변경으로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가 생김에 따라 올해 초에는 제2차 총회로서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12월에 고시된 형태는 이러합니다. 상가 부분에 제척이 주요합니다. 그리고 3구역 북측이 제척이 되었는데요. 이 영역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분들이 동의한다라면은 조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3구역 사이, 4, 5구역 사이에 보행자 전용 도로가 계획이 되었는데 추후 조합 설립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도로를 입체 결정 도로로 결정할 경우에 통합 부설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정관에는 통합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부설주차장과 인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건축협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대단지 프리미엄 가치를 누리는 것, 원주민 재정 착률, 비리 없는 투명한 조합 운영, 녹지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 노인, 어린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3번 구역의 경우는 소음 아트빌 빌라 A, B동 중 A동은 제척이 되고 B동은 포함이 되었는데요. 사실 A, B동의 소유주가 이 A, B동 토지의 공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12월 구청의 안으로는 사업 영역의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관공서의 경우는 서류의 공신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검인이 불가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관리계획을 존중하되 A동도 포함하여서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도시설계, 건축설계, 사업성 분석의 업무가 다시 한번 수행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354-52번지, 54번지 복지아파트 가나다동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되지 않은 소유주 그리고 오류로 등재된 소유주가 많습니다. 104명의 소유주 중에 적어도 20-30명 이상이 이 등기부 등본상에 오류가 있는데요.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에 오류가 많은 경우는 관공서에서는 이 소유권이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위한 검인 도장을 찍어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오류 수정이 시급하고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작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일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까치공원 북측의 단독주택 소유주 분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담장이나 주택에 무화주택을 반대한다라고 글씨를 써 붙여 놓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분들과 무화주택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분들의 주택 영역은 제외하고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문제가 있는 복지 가나다동의 영역을 구분하여서 위쪽 4번 영역 그리고 아래쪽 5번 영역으로 도시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추후 5번 영역의 등기부 등본 내용이 다 정리가 되면 건축협정을 통해서 통합부설주차장을 만들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설계 대안들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비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12월 관리계획 고시를 바탕으로 작업이 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3구역의 경우는 미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4번, 5번 구역의 경우도 설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추정 분담금이 1000명이 넘는 소유주들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니 온라인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개인별 맞춤형 구체적인 상담까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 단계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완해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세대가 있는데 이 경우는 통합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일동 354 일대 모아타운의 사업성 분석을 요약하자면 비교적 균등하고 양호하다는 것인데요. 정말 개발이 된 것이 없는 화곡동에서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만든다라면은 개척자라는 호칭이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시가 1억 5천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예로 들어 이 사업성 분석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시가 1억 5천의 주택은 종전 자산이 2억 5,500에서 2억 7천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높은 비례율을 바탕으로 권리가액은 2억 8천에서 3억 5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5평 새 아파트를 선택 시에는 4억에서 4억 7천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시공비 평당 720만원으로 입력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비례율이 왜 높은지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일단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부분이 큽니다. 아파트의 재료비는 땅값과 시공비가 주요한데요. 대단지 새 아파트를 지었을 시에는 25평을 기준으로 10억 이상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입지이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 땅값이 오르고 시공비가 더 오른다면 비례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빠른 속도의 개척자가 돼야만 합니다. 재개발은 속도가 정답입니다.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 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이미 확정된 임차인 보상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착공 지연 등 사업 속도가 문제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고요. 반면에 건축비나 인건비가 하락하거나 혹은 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확률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좀 더 올려주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법제화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화곡일동 모아타운의 사업성 분석의 근간이 되는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는 ANU와 함께 협업이 되었고, ANU는 상당히 고급 아파트들을 많이 설계한 대형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ANU는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등의 공공건축에도 많은 경험이 있고, 따라서 화곡 일동 사업지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대형 설계사입니다. ANU에서 설계하신 화곡 일동의 배치도입니다. 연두색은 84제곱미터 35평형이고요. 파랑색이 74제곱미터 31평형이에요. 빨간색은 59제곱미터 25평형이고요. 도표로 5구역의 세대수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30평대의 비율이 약 세대수 기준으로 24%이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각 구역별로 사업성 분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꽉 채운 것입니다. 종전 자산의 추산은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추산을 하였고, 강서구의 종전 자산이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비례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의 매출 금액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변화해서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올라갈 경우 매출이 증가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의 매출 총액입니다. 일반 분양의 매출 총액과 비교해서 보면 조합원 분양의 매출 총액이 정말 큰데요. 이유는 일반 분양 개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곡 일동 모아타운의 사업은 시공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공비를 평당 720만원으로 입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를 산출한 것이고, 종전자산 3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소유주가 25평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의 개별 분담금은 3억 6천에서 4억 2천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3,04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현재 서울의 분양 가격이 평당 4천만원을 육박하는 것을 보면 3천만원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경우로 다시 추정 분담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 1억 5천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권리가액이 2억 8천에서 3억 5천으로 추정이 되어서 25평형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4억에서 4억 7천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공시가 2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추정 권리가액이 3억 7천에서 4억 7천 정도, 따라서 25평 아파트를 선택했을 시 2억 8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경우는 단독주택을 가정하였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분리되어 있고 땅에 대한 공시가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땅에 대한 공시가가 약 7억 정도로 가정하고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가정했을 때의 종전자산 가치는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권리가액은 15억에서 19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평형 타입을 선택을 하실 때에 환급급이 예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종전자산 추산과 권리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공시가는 6억 6천 정도인데 종전자산이 15억 6천 정도로 추정이 되고 권리가액은 20억 정도로 84를 선택했을 때 10억 정도가 환급이 되는데 이분은 1+1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로변 옆에 있어서 3개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주택의 면적이나 추정 가액의 범주 내에서 1+1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인 신청을 하고 동의서가 나오면 조합 설립을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구역계를 변경한 후 협력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화곡 일동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검인 신청 단계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번 구역의 쏘옴 A동을 포함해서 다시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아파트 가나다동의 등기부 등본의 오류들로 인해서, 그리고 주택 부분의 반대로 인해서 도시 설계를 4번, 5번 구역은 위와 아래의 영역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도시설계, 건축설계, 감정평가 측면에서의 작업이 새롭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작업의 변경은 ANU와 함께 작업이 될 예정인데요. 추가적으로 도시설계 업체, 교통업체들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용역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화곡 일동 모아타운 354 일대 B영역의 예비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